이제 30분 보면 이제 신고 납부잖아, 그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요 신고 납부 절차입니다. 54번 한번 보세요. 옳은 것 1번. 54번. 취득세가 경감이 무슨 말이죠? 경감. 돈을 깎은 거잖아. 깎은 거, 그죠? 깎은 거 알죠? 경감. 요거는 감소. 가볍게 깎은다. 그죠? 뭐 쉽게 이제 깎은 거. 할인한 거죠. 그죠? 할인. 그 취득세가 경감된 과세 물건이 추징 대상이 됐다.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감면을 받잖아. 감면하는 거는 깎는 거, 그걸 우리가 경감이라 하죠. 그죠? 경감. 또는 100% 안 받는 게 면제잖아. 그죠? 묶어서 우리가 감면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이런 게 있었잖아. 그죠?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거나 감면받은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거나, 그죠? 또는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 요거는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또 하나 있었죠. 취득을 하고 나서 신고 안 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요걸 뭐라 하죠? 우리는 중가산세. 그죠? 요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게 있더라. 여기 세 가지 있죠. 요게 뭐죠? 지목 변경, 또 종류 변경, 그리고 과점 주주, 요거는 제외한다. 알겠죠? 신고 안 했다는 거는 납부도 안 했을 거고, 납부도 안 했다, 등기도 안 했겠죠. 그죠? 요 경우, 그러면 읽어봅시다. 1번. 과세 대상이 경감되었다. 지금 말한 감면 대상이 추징 대상이 됐다면은 사유 발생부터 30일 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지만은 이미 납부할 때 가산세는 뭐 된다? 제외. 가산세는 공제 안 해주지. 그죠? 그거는 그 가산세까지 공제 좀 안 되죠. 그걸 빼고 한다. 가산세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을 취득 후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그러면은 100분의 80, 요걸 뭐라 한다? 중가산세. 3번. 지목 변경. 2번에 왜 틀린지 보세요. 2번은 맞는데, 그 뒷말이, 상당히, 그 뒷말 잘 보세요. 우리는 이런 우리가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요런 중가산세가 부과되면은 다음 단계는 뭐가 되죠? 고의세가 발부되죠. 고의세가 발부된 거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를 합니다. 그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번. 8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뒷말이 뭐죠? 보통징수해야 됩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고 납부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면 다음 단계는 신고 납부가 아니고 보통징수. 3번. 지목 변경에 따라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여기 있습니다. 그죠? 지목 변경. 이거는 신고를 하지 않고 팔더라도 중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네, 그죠? 제외되는 거,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제외한다 그랬죠. 3번은 맞다. 4번. 기한 후 신고를 하면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50% 경감한다. 납부가 아니고 무성실 가산세. 그죠? 예, 즉 말해서, 예, 무신고 가산세. 20%에서 50% 경감하죠. 그죠?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중에서 무신고 가산세
50% 경감한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까지, 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거는 60일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요 사이에 하는 거잖아. 그죠? 요걸 우리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하는 걸 말은 아니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하는 거, 요걸 우리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거죠. 다음 55번 부가징수에서 틀린 거. 1번 납세의무자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취득하고 나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몇 프로? 80%. 50% 틀렸잖아. 그죠? 틀렸다. 1번. 그 1번 문제는 이거잖아. 이거 80%인데. 그죠? 틀린 거.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거나 납부 부조액을 발견하면은 납세지관을 하는 시장군세에게 통보해야 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은 가산세를 징수하고, 법인 등은, 그죠? 이 법인은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법인은 장부를 해야 되는데, 법인이 장부 작성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도 우리 1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참고로 하는 거세요. 장부를 작성 안 하면 가산세 10% 붙습니다. 56번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 이전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을 먼저 하면 무슨 날? 사용일이잖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사용을 먼저 하면 사용일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럼 1번은 틀렸다. 2번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최종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이죠. 그것도 틀렸고, 그죠? 또 하나 틀렸잖아. 최종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고 연부금 지급일마다 세금 따로따로. 연부 취득은 따로따로 낸다 그랬잖아. 그죠? 연부 취득이라는 거는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그죠? 우리가 최초 연부금 1억을 주고 1년 후에 또 1억 주고 2년 후에 1억 주기로 하고 3년 후에 1억 주기로 했다. 2년 이상이면 요 따로따로 세금 내라. 따로따로 세금 내라. 요게 연부취득입니다. 그죠? 연부금 지급일. 틀렸다. 3번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 요거 우리 그죠? 지목 변경이 나오잖아. 요거 하나 볼까요? 밭의 지목을 대의 지목으로 변경했다.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그죠? 지목을 변경, 요게 만약에 100원짜리가 130원 됐다. 그러면은 지목 변경으로 그 증가한 금액이 30원 세금 내잖아. 그죠? 요게 원칙인데, 그 만약에 법인이 지목을 변경하거나 또 어떤 재판 결과, 그죠? 이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이때 소요된 비용이 만약에 요 20원이 입증이 된다면은 요 금액으로 세금 낼 수 있답니다. 요렇게. 예. 원칙은 지목 변경에 의한 그 증가액에 대해서 세금, 요게 원칙인데, 요게 원칙이다. 그죠?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언제냐? 법인이라든가 판결문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은 요 비용으로 세금 낼 수 있다. 그게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3번. 예, 요거는 법인 장부다. 그죠?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는 그 비용으로 한다. 비용을 더한 금액이 아니고,
변경전의 시가 표준에다가 요 비용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요 소요된 비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법인이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하며 작성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죠? 몇 프로? 10%.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갑의 명의로 등기한다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죠? 갑이다. 뭐 틀린 말 없죠? 정답 57번. 옳은 거 찾아보세요. 1번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 아니죠. 우리는 사실상 취득하면은 취득으로 본다. 사실과세입니다. 그죠? 사실상 취득하면은 취득으로 본다. 간주한다. 2번은 과점주죠. 법인 설립시 나왔네. 설립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됐다. 납세 의무가 없다. 취득한 것을 본다? 틀렸잖아. 보지 않는다. 국가에 기속되는 이런 기부 체납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것은 국가가 취득한 것을 간주한다. 그죠? 국가가 취득하거나 개인이 취득했지만 일정 기간에는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취득한 걸로 간주해서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3번은 정답 틀린 말 없다. 그죠? 4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 오래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시건축물은 몇 년 초과면 안 되죠? 1년 초과면 안 되죠? 1년 이내. 건축물을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대수선이 아니고 뭐죠? 개수. 요걸 잘 알아놓으세요. 공동주택에 뭐라 그랬죠? 개수, 수선하는 거. 요거 비과세지. 그거 보면 대수선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과세 대상입니다. 알겠죠? 개수, 그냥 우리가 개수하는 거는 우리 한 종 이상을 갖다 수리하는 거, 뭐 기둥이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 대수선하는 거는 이 개수 범위를 초과하는 거죠. 많은 큰 수선하는 거 말합니다. 대수선. 뭐 건축물을 갖다가 그죠? 뭐 정축 이런 거, 정축의 범위를 포함하는 거죠. 대수선한다. 이런 거는 건물, 요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비과세 되지만은 대수선은 과세 대상이다. 대수선. 요거는 우리가 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그죠? 딱 요래 열거되어 있잖아요. 개수 비과세라 그랬지. 개수하고 대수선은 의미가 다릅니다. 알겠죠? 예. 요 개수라는 거는 고쳐서 수리한다는 이 말이고, 수리한다는 말미는 의미는 비슷한데 이거는 큰 수선을 말합니다. 대수선하는 거. 예. 요거는 일반적으로 약간 이제 부서진 걸 약간 수리하는 걸 개수라고 한종 이상이라 그러죠. 뭐 건물의 일부, 뭐 벽이나 뭐 보 이런 걸 갖다가 수선하는 거. 다음에 58번. 옳은 거 1번.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인데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거, 요거 우리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100분의 얼마? 90. 100분의 90입니다. 90. 80이 아니고 90. 틀렸다. 그죠? 2번. 건축물을 수리함으로써 면적이 증가됐다. 면적이 증가되면 물어본다. 정축.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 아니죠. 증가된 부분만 과세하는 거죠. 그 이걸 의제 취득이라 하죠. 그죠? 증가된 부분만 과세한다. 틀렸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아니했다.
취득하고 나서 과세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팔았다. 그럼 뭐가 된다? 중과산세 규정 적용한다. 80% 적용한다. 맞죠? 그죠? 예, 3번은 정답. 4번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병에 대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다. 법인 나왔잖아. 법인은 소요된 비용 지목 변경에 방금 법인이라든가 판결문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한 경우는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4번은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면은 그 비용을 과표를 한다. 비용. 4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임시건물은 고급주택 임시건물을 하더라도 고급주택은 뭐한다? 과세합니다. 59번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대상물의 사용권을 제공받았다면은 말하면은 그 사용을 제공받았다면 그 부분은 뭐 해야 되죠? 과세한다. 공짜로 받은 거는 과세 안 하지만은 그에 대한 사용권을 표받았다는 거는 유상취득이잖아. 그죠? 그 대가가 있는 거, 요거는 과세 대상이다. 다시, 그 1번 다시 볼게요. 다시. 지방자치단체네. 그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다. 그 반대급부로, 그 대가로 기부 체납 대상물의 사용권을 이거는 그거죠. 그죠?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국가에 기부하기 위한 거다. 그죠? 이거는 제가 이제 요런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아마 세종시도 아마 이런 예가 많을 겁니다. 많은데 제가 여기에 예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런 예인데, 개인이나 법인이, 그죠? 국가의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 요거. 뭐 제가 뭐 가장 잘 아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방 건설 들어봤죠? 그죠? 이 대구에 가면 우방 랜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놀이기구들이 많죠. 이게 이제 우방 건설이 지은 겁니다. 이게 진짜 한 20년 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방건설이 돈을 많이 벌였죠. 그죠? 많이 벌일 때 이제 대구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우방한테 부탁했습니다. 너가 요거 어린이 놀이기구 하나 지어도, 요거 랜드 하나 지어주면은 요 우방 랜드를 우방에서 요걸 20년 동안 너가 관리하다가 20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 우방이 지어주는 대가로 이제 말하자면은 대구시에서는 여기에다가 뭐 광급 공사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우방한테 전부 밀어주죠. 그래서 요 우방 회사가 이제 우방랜드를 하나 지었죠. 대구에다가 저 대구 두루공원에 가는데 이런 장소에다가 이제 어린이 놀이기구 있잖아. 그죠? 이걸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이제 요거 20년이 이제 거의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데 요걸 이제 지을 때 요 땅, 여기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놀이기구 같은 거, 이게 전부 요게 취득세가 모두 뭐가 되나 이러면은 요게 비과세가 되죠. 그죠? 기부 체납 조건이니까. 요런 걸 말합니다. 요런 거. 알겠죠? 요런 이런 말하면 요런 기구 같은 걸 갖다가 대구시로부터 기증받은 것도 모두 요것도 정부 거니까 결국 전부 비과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관련된 모두 비과세다. 그리고 1번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그 대가로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료 사용권을 뭐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모두 뭐 해준다? 여기에 관련되는 건 모두 비과세입니다. 예.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그 취득에 아이고 말을 내가 좀 약간 이상하다 그죠? 1번 다시 보셔도 자꾸 내가 좀 헷갈리다 그죠? 1번 다시 한번 1번 내용이 조금 애매하네.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적용받은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여기 좀 애매하다. 네, 다시 한번 봅시다. 국가로부터 기부 체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그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대상물의 그 대가를 받았다 그죠?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때에는 그 대가는 요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유상으로 받은 걸 봐야 되겠다 그죠? 기부 체납 대상물을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유상으로 봐야 되니까 대가를 받았으니까 취득세를 부과한다. 요 말은 뭐 틀린 말이 아니겠다 그죠? 요게 참 어려운 말이네. 네. 지금 틀린 거 찾잖아 그죠? 요런 거는 참 이 책에도 없는 말인데. 예, 일단 한번 가볼게 봅시다. 2번 한번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을 취득하는 분도 맞죠? 그죠? 3번은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입니다. 돈 주고 받아 취득했다. 그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일보다 적을 때라 하더라도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맞죠? 그죠? 국가로부터 취득하면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4번 무상으로 취득한 취득 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하고 나서 화해나 인락으로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이 해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을 보지 아니해야 한다. 요거는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요게 매매에 해제했다. 요 해제한 사실이 입증되면은 취득을 보지 않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등기해버렸잖아. 그죠? 취득을 하고 나서 등기를 했습니다. 문제 보니까 그죠? 등기를 했으면 벌써 취득이 돼버렸죠. 취득세 내야 됩니다. 요때 우리가 요거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요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은 요거는 취득이 아니지만은 등기를 했다는 거는 이미 취득이 돼버렸잖아. 그죠? 요거는 세금 내야 됩니다. 등기했으면은. 따라서 요거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잘못됐네요. 그죠? 본다 해야 됩니다. 4번은 확실히 틀렸네요. 그죠? 등기를 하고 났으니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해야 돼. 등기했다 그랬다. 그죠? 다음에는 공동주택 개수. 요거는 과세 안 한다. 물론 이제 9억 이하입니다. 1번 다시 한번 볼게보세요. 기부 체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했는데 그 대가를 받았다 이 말이네. 그죠? 그 무상 취득인데 그 대가를 부여받았다면은 그 대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알겠죠? 그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거는 대가를 받았으니까 대가를 받았다는 건 우리가 유상 취득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그거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다. 예, 맞는 말로 봐야 되겠습니다. 1번은 맞고 4번이 잘못됐다. 그죠? 이상 요래서 우리가 취득세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잠깐 넘겨보세요. 재산세 넘어가서 재산세 지난번에 했잖아. 그죠? 쭉 뒤로 가면은 46쪽 등록세에서 그게 기출문제, 몇 문제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요번에 이제 등록 면허세다. 예, 등록세다. 그죠? 84쪽에. 다음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등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요거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
요 가산세가 붙는 건데,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했으면 여기 가산세 붙잖아. 그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죠? 그런데 신고는 하고 세금 납부 안 했다. 요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붙죠? 그런데 신고 안 하고 납부를 했답니다. 만약에. 그죠? 요 경우에 요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이제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요거 신고 안 했으면 요거는 둘 다 가산세 붙는다. 그죠? 요것도 가산세, 요것도 가산세.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요거 가산세 붙고, 신고 안 하고 납부해서 요거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간주한다. 요거는 가산세가 없다. 알았죠? 요거는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간주한다. 가산세 없다. 그럼 1번 다시 보세요. 등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에서를 납부했다. 그죠? 납부했으면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그죠? 세금은 납부했으니까 가산세 부과 없습니다. 1번 틀렸다. 2번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건저당권의 납세 의무자는 건저당권자. 그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반대로 누구죠? 설정자.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85번 등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맞죠?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은 뭐라 하죠? 시가표준액. 공매 방법에 의한 토지의 취득은 시가표준을 한다. 아니죠. 그죠? 우리가 요 사실상 취득가액이 나오잖아. 그죠? 요 과표라는 거는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요거는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해야 되고, 여기 낮아도 인정해 준다. 그걸 뭐라 하죠?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다? 국, 수, 공, 판, 장, 법이잖아. 그죠? 국가, 수입, 요게 공매나 경매, 판결문, 법인장부, 법률이다. 요게 제외되는 거 화해, 인락, 포기, 의자배. 그죠? 똑같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공매 나왔잖아. 그죠? 공매는 뭐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채권 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그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그 밑줄 치세요. 채권 목적이 된 것,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것, 이게 뭐냐 하면은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채권 최고액, 알겠죠? 뭐 105%, 110% 이러잖아. 그죠? 최고액이다. 5번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금액이 변경됐다.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그죠? 예. 우리가 어떤 과표를 정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나서 취득 후에 등록할 때,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잖아. 그죠? 요게 취득세고, 요거는 등록세라는 거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요 시점에. 그런데 만약에 취득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등록을 안 하다가 이 사이에 가치가 감소됐다. 이 감가상각했다. 그죠? 100원짜리에서 만약에 가치 감소가 20원 됐다.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죠? 80원이죠. 요 금액으로 과표를 한다. 그 가치가 감소됐으면 요 금액이 변경됐다. 그죠? 변경된 금액을 과표를 한다. 그래서 그게 5번에 보면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금액이 변경이 됐다면은
그 금액이 변경된 그 금액, 그 입증되는 가액을 과표를 한다. 다음 86번. 예, 86번에 등록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 등록세 표준세율은 기본이 이겁니다. 그죠? 0.2%. 그리고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등 이런 전부 0.2%입니다. 0.2%고 우리 요거 있잖아. 그죠? 하지 말고 여기 뭐라 그랬죠? 하필 등기, 또 지목 변경, 그죠? 또 뭐 있었죠? 말소, 또 구조 변경. 요거 우리 하지 말고. 요거는 건당 한 건에 6,000원 그랬잖아. 그죠? 0.2%다. 그런데 소유권에 대한 거 잠깐 볼게요. 소유권. 요 소유권은 우리 네 가지입니다. 그죠? 매매, 정력, 상속, 보존. 알겠죠? 요게 원래 우리 취득세에서는 4%죠. 정력은 얼마죠? 3.5, 상속 얼마? 2.8, 보존도 2.8이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등록세에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2% 뺀 거. 전부 2% 빼면 된다. 알겠죠? 등록세에서 요걸 물어보거들랑 2% 뺀 거다. 그 매매는 얼마? 2%. 정려는 얼마? 1.5%. 상속은 얼마? 0.8%. 보존도 0.8%. 알았죠? 우리 등록세에서 나오거들랑 문제가 하나 메모해놓으세요. 등록세에서 요런 매매에 대한 세율을 물어보면은 2%, 정려는 1.5, 상속은 0.8, 보존도 0.8이다. 왜? 요 취득세, 여기 취득세잖아. 그죠? 취득세에서 2% 뺀 거. 알았죠? 요거는 왜냐하면 요래 물어보는 건 언제 거냐? 2011년 이전 거. 알았죠? 예, 통합되기 전. 그런데 요게 작년에 하나 나왔죠. 그죠? 한번 보세요. 86번. 등록세 표준세율로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전세권은 1000분의 2다. 이걸 우리가 항상 천분율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0.2%이라면은, 그죠? 요걸 우리가 100분율 하면 100분의 0.2죠? 2로 하면 얼마죠? 1000분의 2. 알겠죠? 예. 그 2만이면 같은 말이다. 그죠? 1000분율 하면 하나 내려가면 됩니다. 점이 하나 내려가면 2%. 알았죠? 그럼 1번 전세권은 0.2다. 1000분의 2다. 맞잖아. 그죠? 그 두 번째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등기 나왔잖아. 그죠? 이거 나오죠. 이거. 상속은 얼마? 0.8. 알겠죠? 왜 0.8인지 알겠죠? 그죠? 응? 이 등록세에서 나온 요거는 언제 거다? 2011년 이전 거다. 알았죠? 예, 이렇게 하면 나왔죠. 그죠? 이런 거는 사실 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게 맞죠. 그죠? 2011년도 개정이 돼버렸는데, 7년 전 걸 내면은, 물론 이제 실제로 있죠. 그 전에 취득하고 나서 등기 아닌 거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옛날에 왜 부모도 상속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등기 이전 아닌 거 많죠? 이전 거. 있을 수는 있지만은, 시험 문제는 좀, 이런 거 내면 좀, 곤란하죠. 혹시라도 나오면은, 등록세 나오거들랑 2% 빼고 답을 말하면 된다. 알겠죠? 지역권 1000분의 2 맞잖아. 그죠? 임차권 맞죠? 그죠? 요역지 가액입니다.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그죠?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틀렸다. 4번. 저당권은 채권 금액. 맞고. 4번은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 87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무덤. 이런 거는 등록세 부과 안 한다. 무덤 같은 거. 그죠? 지목이 묘지. 부과 안 합니다. 두 번째.
사실상 가액을 등록세 과표로 하는 경우에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금액을 과표로 한다. 알겠죠? 달라진 금액. 항상 변경이 됐다. 병행된 금액으로 한다. 그 병행된 금액으로 한다. 알겠죠? 예.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자면 금액이 변경이 됐다면 등록 당시에 그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변경된 금액. 틀렸다. 2번. 부동산 등기는 50을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물건 있는 곳이죠. 그게 불분명하면은 등기한 곳,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 등기, 이런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한다. 예, 88번. 이렇게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88번 같은 문제는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름 물었죠. 그죠? 1번.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중과 대상이 되었다. 60일 이내에 이미 산출세계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은 그죠? 예, 예를 들어 표준세율이 중과세가 됐다. 그러면 원래 이게 세금 낼 때 그죠? 내가 원래 30만 원 내놨는데 이게 100만 원 됐다. 이제 낼 돈이 그죠? 그러면은 표준세율이 중과세가 돼서 100만 원 됐다면은 여기서 이거는 세금 냈으니 이거 빼야 되잖아. 그죠? 빼고 70만 원 내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요거 낼 때 내가 납기내에 못 내가지고 가산세가 만약에 5만 원 붙었답니다. 가산세가. 요거 낼 때 35만 원 냈다. 그럼 100만 원에서 35만 원 공제해 줍니까? 30만 원 공제해 줍니까? 이건 공제 안 해주겠죠? 그죠? 그때 가산세 붙으면 공제 안 해주잖아. 그죠? 그 가산세는 제외한단 말입니다. 1번. 가로에 보면 그 가산세 포함 나와 있죠? 포함이 아니고 뭐다? 제외. 그때 낼 때 이 가산세 내면 이거는 공제 해주면 안 되지. 그죠? 요것만 본세만 공제줘야 되잖아. 그 가산세가 포함이 아니고 뭐 된다? 제외. 1번은 틀렸다. 그죠?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야. 등기하고 나서 3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등기를 하면 보세요. 우리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며칠 내에 세금 내야 되죠? 60일 내에. 등기를 하면은 언제 세금 낸다 그랬죠? 등기하는 날. 요 날 세금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 2번도 틀렸다. 그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다. 이걸 말하잖아요. 이거. 부동산 신고에 관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거는 뭐란다? 사실상 취득가액.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말한다. 그죠? 요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틀렸네.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의 천분의 2가 아니고 가압류는 과표가 채권 금액이다. 채권 금액으로 과표를 하는 게 바로 이거. 적어들 게 보세요. 전세권은 전세 금액을 과표로 한다.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을 과표로 하고,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을 과표로 하고, 그죠? 그리고 지상권과 가등기, 요거는 그 지상물 설정에 대한 부동산 가액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건저당 설정했다, 그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요거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 알았죠? 채권 금액. 그리고 요거 하나 하지 말고 한 건당 얼마? 6,000원. 그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지상권과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 4번은 틀렸다, 그죠? 5번 한번 보세요.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다,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다, 요거 납부했습니다, 그죠? 신고 안 하고 납부는 했다. 그럼 물어본다.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간주한다, 그죠? 신고 납부한 간주, 가산세가 없다. 알았죠? 응? 예? 요거 여기 등록세. 예. 뺀 거. 요소 뺀 거잖아. 아,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요게 등록세, 요게 이제 요 부분은 지금은 2011년도부터는 요 부분이 지금 취득세에 통합됐다 이 말이죠. 취등록세에 통합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전에 통합되기 전에 요렇게 이제 요거 물어본다는 거는 통합되기 전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예, 그렇지. 요 2%배 요걸 해줘라 이 말이야. 그렇지. 그래 이제 요 문제 등록 소유권에 대한 문제 나오면은 11년 이후에는 통합됐으니까 이게 따로 나올 수가 없지. 예. 그 이후에 나오면은 알겠죠? 이상 요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때요? 풀어보니까 문제 풀만합니까?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마치.